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자막 없이 영화를 본다는 편안한 기분으로 이 톡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동부의 그 이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대학교의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과의 석좌 교수로 있는 허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래서 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저희 랩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것 같이 아까도 이제 트로이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런 미세 공정 기술을 써서 여기 보시는 이렇게 고무 지우개 사이즈만한 그런 이제 플라스틱 칩을 만들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칩을 이용해서 사람의 세포를 배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세 공학 기술을 쓰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되게 복잡한 구조나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환경들을 아주 정밀하게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칭해서 우리가 Human Organ on a Chip, 이제 한국에는 이제 장기 칩이라는 용어로 이제 기술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기 칩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바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물 개발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식약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약물 하나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약물 하나를 이제 처음 시작해서 개발해서 이제 그 approve 되는 것까지 걸리는 비용이 한 한국 돈으로 1.7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빨라도 한 10년에서 뭐 7, 8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방면에, 약물 개발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방면에 그 이제 그 approve 되는 약의 그 이제 개수가 점점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생산성의 문제, productivity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더니 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지 봤더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임상 실험의 실패죠. 사람이 죽는다든지 약물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임상 실험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임상 단계에서 실험을 해서 약물의 효용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세포를 이제 사람의 세포를 몸에서 떼어내서 이런 배양 접시에 길러서 이제 약물의 반응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사람의 복잡한 몸에 아주 형편없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방법으로 쓰는 게 동물 실험인데 우선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아주 비싸고요. 그리고 연구된 바에 따르면 과학적으로도 실제 증명이 됐는데 동물과 사람의 많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차이 때문에 동물 모델을 이제 그러한 검증 모델로 아니면 예측 모델로 사용한다는 데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임상 단계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모델의 그 한계점 때문에 실제 전임상 단계의 연구 결과하고 실제 사람 몸에서 이제 임상 단계에서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약물 반응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전임상 단계 모델을 만들어서 이 차이를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의공학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연구가 낸 아이디어가 원래 컴퓨터 칩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응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 칩 시스템을 만들고 이 칩 시스템을 우리가 약물 개발에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강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장기 칩을 통해서 이러한 장기 칩이 어떠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어떠한 장래의 그런 포텐셜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의 폐를 모사하는 장기 칩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펜은 되게 기계적으로 복잡한 장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르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허파과리 페포라는 알비올라이라는 기본적인 구조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풍선같이 부풀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이 바로 가스 교환인데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페포들을 이제 혈관이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조직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쪽에 공기 있는 쪽에 얇은 그 폐 조직이 있고요. 혈관 쪽에 얇은 이제 그 혈관 조직이 있고 이렇게 다층 멤브레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본적인 구조하고
이러한 이제 다이나믹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칩을 만들었는데 한국에는 이제 숨쉬는 폐 칩이라고 많이 소개가 된 이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는 Human Breathing Lung on a Chip 시스템을 거의 한 10년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딱 잘라서 보시면은 단면에 이렇게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배양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아주 얇은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추출한 폐세포하고 혈관세포를 양쪽에 이렇게 기르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구조하고 되게 비슷한 시스템을 모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양쪽에 이렇게 진공을 걸어주게 되면 이 세포막들이 옆으로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렇게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한 기계적인 운동을 이 시스템 안에서 모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하고 환경을 모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능을 이제 모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한번 이제 그 폐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감염 반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폐에 뭐 감염이 일어나서 박테리아들이 이제 이렇게 폐포에 있게 되면은 이 박테리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폐 조직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 유발 물질이 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혈관에 닿게 되면 이 혈관 안에 있는 우리 그 이제 적 백혈구들이 피를 타고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이 염증 유발 물질을 이제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혈관 내벽 조직에 우선 달라붙은 다음에 결국은 걔네들이 혈관 조직을 뚫고 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염증 유발 물질이 이제 발생되는 그 근원으로 이렇게 기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기진 않는데 딱 기어가게 돼서 거기 이제 도착하게 되면 박테리아를 다 잡아먹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폐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생리학적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폐칩을 써서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동영상은 지금 사람에서 추출한 백혈구들을 형광으로 염색해서 혈관 채널을 넣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폐 염증 반응을 우리가 모사하기 위해서 폐 쪽에 박테리아를 넣으면 이러한 백혈구들이 이제 이 혈관 조직에 따닥따닥 다 달라붙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딱 달라붙어서 기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 혈관 조직을 뚫고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에 있는 이 구멍을 뚫고 구멍을 통해서 혈관 쪽에서 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백혈구들이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이제 박테리아들이 초록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사람 몸에서도 일어나는 거지만 실제 이걸 똑같이 모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거를 전부 다 가시화할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을 사이언스에 발표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였고요. 10년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 이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 모델이 있어야 약물도 테스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질병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유펜에서 이제 개발하는 모델을 몇 가지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담배 피는 폐를 모사하는 칩도 이제 만들어서 연구에 응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과제에서는 저희가 폐 깊숙이 이제 미세 기관지에서 담배를 필 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람의 기관지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쪽이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게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침투 못하게 하는 장벽, 상피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연결 조직이 있습니다. 연결 조직 안에는 혈관도 있고 이런 연결 조직 세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층 조직 구조를 모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의 상피 세포를 직접 배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토리묵 같은 그런 이제 물질인데 이거를 이제 넣어서 그 안에 세포를 같이 배양을 해서 이런 사람의 3차원 연결 조직도 우리 칩 안에서 모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배양을 해서 사람의 몸하고 되게 비슷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기 보시는 셋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에게 담배 연기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컨트롤되는 이 시스템으로서 되게 정밀하게 사람의 담배 피는 그 패턴하고 똑같이 우리가 담배 연기를 이제 생성을 시키고요, 가습을 시켜서 우리가 희석을 한 다음에 칩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쓰면 뭘 볼 수 있느냐, 이제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는 이 현미경 사진이 이 연결 조직에 있는 세포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빨갛게 성같이 보이는 게 섬유아 세포라고 그 연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세포고요. 이 초록색이 세포들이 분비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ECM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은 조직이 이제 기계적으로 안정되고 딱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담배를 피게 했어요. 한 일주일, 한 2달, 2주, 3주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포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초록색 그 형광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섬유화 이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실제 담배를 오래 핀 환자들을 그 폐를 잘라서 보면 섬유화 진행이 많이 진행이 돼서 폐가 딱딱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비슷한 반응을 이 칩안에서 모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이 플랫폼을 써서 저희가 또 이제 전자담배의 이제 독성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한 가지 예인데, 우리가 이제 천식 칩을 또 만들어서 연구에 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사람의 그 미세 기관지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디바이스 안에서는 이쪽으로 압축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 3차원 그 인체 조직을 이제 가로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천식 환자들이 천식 발작이 일어날 때 그 이제 기도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모사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려낸 결과는 이러한 그 기계적인 힘, 이제 기도 수축 동안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기계적인 힘 때문에 이 천식 환자의 폐 조직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보인 그런 연구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혈관을 생성하는 그러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칩을 써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단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3개의 레인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레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로젤하고 그 혈관을 생성하는 혈관 세포하고 주변 세포들을 같이 넣어서 공동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혈관 세포들이 이렇게 3차원 혈관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되게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 과정을 실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발생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이 가운데 보시면 빨간 세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물망 같은 그러한 이제 혈관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 7일 정도 배양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혈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을 써서 찍어보면 이렇게 혈관을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같은 거를 이제 배양액이나 세포나 아니면 약물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가 있어요. 실제 사람의 혈관과 되게 비슷한 그런 동영상인데, 아니면은 적혈구도 흘려보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그 나노 입자 같은 걸 해서 이제 약물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혈관 조직에다가 아까 누구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올가노이드라는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있고요. 또 실제 환자에서 추출한 그런 암 조직 같은 것도 넣어서 좀 더 사실적인 그런 3차원 조직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췌장 조직을 떼내서 이 안에다 넣어서 이제 혈관을 생성시킨 다음 몸 바뀌긴 하지만 이 췌장의 기능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뭐 지방 조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에 응용을 할 수 있고, 이 사진은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유펜 병원에서 받은 환자의 그 종양 조직을 이렇게 디바이스 안으로 넣어서 혈관을 생성시킨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써서, 이게 지금 종양이고 주변에 이제 세포들이 흘러다니는 건데, 이거를 써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중점 분야는 뭐냐면, 이러한 그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암 조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러한 거를 이해하려고 이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 면역 세포 치료법, 그거에 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칩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쏘아 올렸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사실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있으면 좀 더 쉽게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펫칩하고 골수칩을 만들어서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보내서 거기서 박테리아 감염을 시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고요. 이러한 디바이스를 이 전자동화된 박스, 조그만 박스인데 이 안에 넣어서 이제 제 학생 안드레 조르제스쿠가 이제 그 스페이스 X 팀에 넘겨주는 사진인데, 실제 5월 4일 날 한 4번 정도 이제 그 발사가 연기되다가 결국 5월 4일 한 새벽 3시 정도에 스페이스 X CRR-17 라켓에 실려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실제 감염이 됐고요, 위에서. 그리고 한 2주 있다 이제 이 칩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이제 무중력 상태가 우리 감염 반응 아니면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long on a chip, 이제 펫칩의 기술의 대략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잡담같이 하는 건데, 실제 이 장기칩 중에 이 펫칩이 실제 그 미국의 현대박물관 모마의 연구 소장품으로 채택이 돼서 거기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3층에 This is for everyone이라는 exhibit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기칩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펫칩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구 결과였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꼭 사람의 폐에만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장기든지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구조하고 기능 아니면 환경 같은 거를 칩을 써서 우리가 모사할 수 있는 큰 이제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깜빡거리는 눈칩이라고, 이거는 이제 Nature Medicine에 이제 한 2주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마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될 텐데요. 사람의 안구, 제일 앞쪽에 그 안구를 이제 모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꼭 컨택트 렌즈 같이 생긴 스캐폴드 위에다가 이런 각막 조직하고 각막 주변 조직을 사람의 세포를 써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전기적으로 이제 구동되는 모터를 써서 이 하이드로젤을 이제 그 눈꺼풀 같이 모사를 해서 우리가 깜빡거리는 것도 이 칩 안에서 똑같이 모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저희가 안구 건조증 모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약물 테스팅에도 응용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그냥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또 이 장기칩을 산부인과 과학 쪽에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쪽에 모델이 되게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산모에다가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생식 장기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반칩, 이런 되게 간단한 시스템을 써서 우리가 엄마하고 이제 자라고 있는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을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거를 써서 약물이 아기 쪽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러한 테스팅을 한 결과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내기 전에 한 2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신 것 같이 장기칩을 쓰면 되게 사람의 복잡한 그러한 많은 양상들을, 장기들이나 조직의 양상들을 모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절대 안 하는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요, 만들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세포를 배양해야 되는데 보통 한 달을 배양해야 되고, 근데 최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그래서 트루풋이라 그러죠. 이렇게 처리량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장기칩을 이러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많은 양의 장기칩을 같이 돌려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리량, throughput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 해서 한 2년 전부터 이쪽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scale up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그러한 그 활동이 뭐냐면, 이렇게 디바이스 하나 안에 채널이 하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그만 쓰기 시작하고요. 이제 저희가 랩에서 쓰는 디바이스들은 한 디바이스 안에 보통 한 24개에서 48개의 똑같은 그러한 레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한 시스템은 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한 6인치 정도 되는데, 이 디바이스 안에는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 세포의 배양실이 1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개 정도 이렇게 스택을 해놓으면은 1200 몇 개의 실험을 동시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팬시하게 들리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이제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세포를 넣고 배양액을 넣으려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배양액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개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이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손으로 이렇게 뚫으려면 4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저희 랩에 있는 학생 안드레이 조르제스크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뚫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디바이스를 이제 뚫을 수 있고, 한 2000개 되는 구멍을 한 20분 안에 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도도 빠르지만 되게 또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손으로 뚫은 것보다 훨씬 이제 아주 이쁘게 잘 구멍들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배양액을 넣어주는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전 자동화 시켜서 로봇을 이용을 하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그 혈관을 생성하는 그 디바이스인데 이런 로봇을 쓰면은 이렇게 배양액을 넣고 세포를 넣고 하이드로젤을 넣는 그런 과정을 전 자동으로 아주 컨시스턴하게 정밀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로봇가 베이스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현재 그냥 한 실험을 할 때 보통 100개 이상을 아주 그냥 쉽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throughput을 처리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러한 사람의 세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하는 연구고요. 뭐 간단하게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펫칩 때문에 미국의 정부 기관 NIH나 FDA에서 이런 인비트로 테스팅에 대한 그런 시각이 많이 이제 변하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오바마가 한 9년 전에 앞으로 이러한 마이크로칩, 오르건칩, 장기칩을 약물에 응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NIH에서는 2013년에 티슈칩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칩 연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돈을 많이 받아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상용화입니다. 이게 실제 이런 파급 효과가 있으려면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에뮬레이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장기칩을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이제 처리량이 높은 수백 개의 그 시스템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펜에서 바이오라인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또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에 테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테드 강연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펀딩 에이전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